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어제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는 했지만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에 제작을 하게 돼서 아마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그래도 다행이네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들으셔도 되고. 자, 오늘 뭐 우리 증시는 또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좀 빠졌는데 사실 오늘 기사들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3% 넘게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옛날 트위터 지금 X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X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용자가 이제 그 최근 전쟁 이슈 관련해서 유태인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 거기에 찬성하는 이제 댓글을 올려서 그 뭐 설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고 뭐 분석을 했던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오를만한 자리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차트 자체가. 그리고 또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악재 자체가 뭐 단기성 악재라고 보고요. 그냥 하락할 만해서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흐름을 우리 증시가 그대로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주가 하락이 우리 2차 전지들의 또 그 약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또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빠질만 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더 많이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는가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있어서 그게 조금 잘 선별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분명히 반도체가 강한 그런 시장인데 또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속이 후련한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하고 어쩌다 운 좋게 급등주를 하나 만나서 수익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손실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 한 종목 그러니까 어제 그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그 종목이 또 이제 약간의 약세를 또 보였고 그럼 이 종목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실적 기대가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뭔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다.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명한 어떤 그런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투자의 그 주기 자체를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정리를 좀 해주고 또 좀 빠졌다 싶으면은 또 매수를 해주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 금투가 다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그 업종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아마 그 투자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71, 201은 한 종목이 올랐고 616종목이 빠졌습니다. 0.74% 하락했네요. 2,500포인트 코앞에서 이제 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를 바로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악재가 엄청 생겨서 그랬다기보다는
적절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눌릴 만한 지점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500을 두고 이제 코앞에 두고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하루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396종목이 올랐고 1158종목이 빠졌습니다. 1.49% 하락. 코스닥 150 1.78% 하락. 자, 코스닥 오늘 800 내줬죠? 800을 돌파했다가 경계 매물 같은 게 나오면서 800.06도 아니고 799.06에 딱 갖다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어떤 호재가 들어와야 800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고요. 선물 지수가 지금 이제 보합권이기는 해도 강보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296.9 어제 그대로네요. 그리고 국제유가 4.82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기름값 싸지고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뭐 길어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소비 둔화 우려감 등에 따른 해외 증시 혼조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되며 4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유가 하락 등 증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됐지만 최근 상승 후 차익 실현으로 인한 기술적 하락과 상존하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1.49%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사실은 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못 번다?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망가진 기업이 많이 나올수록 당연히 증시는 못 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빅3 일제 하락과 게임주 약세로 오락문학 급락했으며 기관 매도로 2차 전지 관련주 포진해 있는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게임주가 빠지면 디지털 콘텐츠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게임주도 안 좋았어요. 디지털 콘텐츠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 오늘 5종목 올랐는데 기아, LG화학, 셀트리온, KB금융, 삼성물산, 이 정도가 그냥 강보합권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 2차 전지 세 종목이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포스코 DX가 3.29, 리노공업이 2.66 올랐는데 반면에 SM이 마이너스 5.43, JYP엔터가 9.52, 마이너스 9.52, 에코프로가 4.5. 그러니까 엔터하고 2차 전지가 오늘 하락을 주도했네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 창고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제주항공과 CJ 대한통운이 10%대 올랐고요.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신원, FNF, 일신방직 세 종목이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툴젠과 마크로젠이 상한가, DTNCR로 요즘에 굉장히 좋죠. 22%대 올랐고요.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JYP엔터와 YG엔터테인먼트가 9%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대웅이 14%대, 진원생명과학이 12%대 올랐고요. 의학 하락 종목은 종근당이 8%대, 경부제약과 국제약품이 6%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인트론바이오가 12%대, 유텔렉스가 10.2%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파맵신이 10%대, 삼천당제약이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4억 원이 줄었고요. 과열 종목 지정된 거 없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NC소프트 순이었고 코스닥은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순이었네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SK렌터카, 넷마블, LX세미콘, NHN, 현대약품 순이었고 코스닥은 원익IPS, 솔브레인, 컴투스, 젠백스, TCK 순이었습니다. 오늘 좀 들여다볼 기사, 정부가 우리나라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공식 진단을 내놨다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더 이제 어떤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흐름, 신호 이런 것들을 주면서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되돌려 놓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낙관적인 기조가 실제로 하나씩 지표를 만들어낼 거고, 이게 아마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오늘 유태인 비난한 글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빠졌다기보다 테슬라가 좀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환경이었는데 좀 기름을 부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가뜩이나 빠지려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테슬라 보면은, 자, 어제 위쪽에 딱 부딪혀서 윗골이 달고 부딪혀 내려오는 그런 흐름,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윗골이 끝이 저항선에 만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21선 저항선을 만났는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위쪽에는 61선, 그리고 아래쪽에는 5일선이죠. 5일선에 이제 지지를 받았어요. 5일선 지지 받았다는 거는요, 아직도 급등 추세가 살아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빠져서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래쪽에 11선 있는 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테슬라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만 이 121선을 깰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121선이 지금 실제로 뚫어야 하는 지점이자 실제 지금 공격과 방어가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약세로 마감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게 재료가 소멸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가치 같은 것들을 에코프로가 이제 담고 있다가 그만큼을 빼내야 되니까 이제 하락한 거예요. 거기다가 실적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신규 상장주들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오늘 나왔습니다. 아마 상장 초반에는 좀 하락할 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아마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 수급 볼게요. 에코프로 BM 오늘 주가가 빠졌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금투도 샀고 연기금도 샀어요. 그러면 23만 8천 원이라는 주가, 지금 여기서는 반등이 유력하다. 이제 23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주가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이 15,000주를 샀습니다. 67만 9천 원까지 밀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7만 원 정도, 제가 며칠 전부터 67만 원이라는 자리에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할 때 67만 원보다 밑으로 빠지질 않았어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가 67만 원 부근까지, 지금 현재 67만 원대까지 밀렸으면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 그러면 에코프로에는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이 빠졌는데 46만 원 정도면 이 정도는 바닥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 기관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 28만 6천 원까지 밀렸지만 이 네 종목 중에서는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금융투자의 4일 연속 매수 오늘 200원이 올랐는데 최근 굉장히 흐름이 강하죠.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은 거의 바이오 대장주이기도 하고 지금 한 달 사이에 14만 원에서 17만 원 코어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300원이 오늘 빠졌지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6만 6천 원, 7천 원 하다가 지금 7만 4천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걸 하락시킨다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금투 오늘 다 매수했죠. 이제 5만 4천 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제 조금 멈추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시간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0.21% 500원 빠진 23만 7,500원. 에코프로 0.29% 2,000원 빠진 67만 7,000원. 포스코홀딩스 0.22% 1,000원 오른 46만 4,500원. 포스코 퓨처엠 보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0.24% 400원 빠진 16만 8,000원. 헬스케어 0.13% 100원 빠진 7만 4,000원. 위메이드 0.55% 300원 빠진 5만 4,0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저점이 241선, 지난주에 241선, 이제 바닥이에요. 241선 터치하는 지점은 바닥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아래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당일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는 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에코프로는 241선 부근까지 조금 더 하락했다가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에코프로 BM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241선까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이제 예상됩니다. 왜냐면 오늘 그 지지를 받았어야 하는 이동평균선들을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아쉬운 흐름이 이제 나왔고 또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노란색 21선의 지지를 받고 양봉. 그러면 이제는 상승 반전하는 그런 캔들이다. 자, 포스코 퓨처엠 음봉이지만 21선 안 깨고 지지를 받았다는 것 그나마 다행이죠. 아마 21선을 깨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반등하기도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수급이 꼬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BM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위아래 꼬리를 달고 있죠. 그러면은 전환,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 전환의 캔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RSI도 과매수,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합니다. 위아래 꼬리 같이 달고 있고 음봉 만들어냈고 그러면은 전환의 신호,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 똑같아요. RSI도 과매수,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5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72,000원대 정도까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위메이드는 벌써 지금 방향이 꺾였죠. 오늘 11선 빠졌는데 다만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거의 9.9% 10% 가까이까지 빠졌다가 쫙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늘의 저점 있는 데까지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이 과매수 구간을 털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막 급등하고 이런 모양보다는 약간 횡보하면서 강보합 이런 정도로 움직이면서 이
RSI 상의 과매수, 스토캐스틱 상의 과매수 구간을 조금 정리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외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시간외가 뭐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지금 다우존스가 119, S&P 500이 14.25, 나스닥이 13.75 이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나스닥 개장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우존스가 109, 지금 현재 109고요. S&P 500이 9, 나스닥은 하락 전환했네요. 6.25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우존스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 S&P 500도 줄이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분 남긴 상태에서는 조금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하락 출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3.75 좀 또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네요. 아직은 3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등 상승 아주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닌, 아마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에 대해서 경계를 할지 아니면 기대를 할지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하락 출발에도 상승 하는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은 거고요. 상승 출발을 해도 하락으로 흐름이 전환하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을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